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숙소에서 파트 2 보도록 할게요. 자, 숙소 이용 불편사항입니다. The vending machine on the 10th floor is out of order. 자, 여러분, vending machine. 자, 밴드라는 아이. 자, 여러분, 네이버에 있는 밴드 아니에요. 모임하는 밴드. 그 밴드는 묶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이건 vend죠. 그래서 vend는요. 길거리에서 팔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점을 내가 놓고선 가게를 놓고선 파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것을 vend라고 하죠. 그래서 vendor라고 하면은 노점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밴딩 머신 하게 되면 이게 자판기인데 자판기는 길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건물 안에 있대. 맞아요. 그런데 그게 가게를 찾아놓고서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밴딩 머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텐트가 나왔어요. 이거 뭐죠? 서수죠. 그러니까 10번째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층을 얘기할 때 1층, 2층, 3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0번째 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텐트 플로어가 되고요. 자, 우리 층은요,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얹은치사 씁니다. 자, 그 다음에 out of order 볼게요. 여기서 order는 명령이란 뜻이에요. 명령 밖에 있대요. 그러면 명령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은 기계가 명령을 듣는 건 뭐예요? 그치? 우리가 하는 대로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밖에 있대요. 그러니까 out of order 하게 되면 고장이 난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층에 있는 자판기가 고장이에요. I got a call, but I didn't get change.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앞에도 get, 뒤에도 ge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다 내가 얻고 받는 거죠. 내가 콜라를 받았는데요. change. 그래서 change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사로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거스름돈, 다시 말하면 잔돈이에요. 물론 change가 변화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화문에서 변화로 쓰이는 경우는 10%도 안 돼요. 그 문장 안에서 change가 명사로 쓰였다면 거스름돈, 잔돈이죠. 그러면 콜라는 얻었는데 거스름돈은 못 얻었어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콜라는 나왔는데 거스름돈은 안 나왔어요. 두 개 다 1초라도 전에 이루어진 거라서 got도 계세 과거형, don't도 과거형 didn't 나온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he vending machine on the 10th floor is out of order. I got a call, but I didn't get change.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길죠? 그럼 어디서 끊을까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컴마가 있고 뒤에 접속사가 있으니까 콕에서 끊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은 컴마도 없고 접속사도 없네. 어떡할까?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물론 밴딩 머신인데 어떤 밴딩 머신이에요? On the 10th floor. 10층에 있는 자판기죠? floor까지가 주어예요. 여러분 주어가 길어. 즉 가분수야. 그럴 경우에는 주어 끝에서 다시 말하면 동사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floor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나는요 선생님 이거 그냥 한숨에 갈래요. 이렇게 하면은 floor가 R로 끝났죠? 이게 그냥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그냥 floor예요. R 사운드가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는데요. 이게 뒤에 이렇게 모음이 나오면 연음이 되면서 삽니다. floor is 이렇게 되겠죠? out 다음에 of예요. 연음하면서 약화 out of. 그러면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The vending machine on the 10th floor is out of order.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10이 TEN이잖아요. N 다음에 TH에 다시 F, L이니까 자음이 4개 겹치니까 두 번째 TH 발음 안 하셔도 돼요. 10th floor. 자, 그 다음에 got 다음에 어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가로. but 다음에 I니까 연음하면서 역화 but I. 그러면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got a call but I didn't get change. 자, 그 다음에
Could I push back my checkout until 5 p.m.? 자, PM 나왔다. 그럼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 체크아웃이죠. 여기서 체크아웃은 명사예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여기 숙소니까 여기서는 체크아웃이 퇴실이란 뜻이죠. 저의 퇴실 시간을 pushback이에요. pushback 하면 회의 등의 날짜 시간을 뒤로 미루다. 저의 퇴실 시간을 until 5 p.m.이니까 오후 5시로 미루어도 될까요? 자, cry를 한 단계 낮춰볼게요. 뭘까요? can I죠? can I는 무슨 뜻이에요? 허락과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정중하면 좋아요. 그래서 cry. 자, 그 다음에 우리 until이랑 by랑 한번 구분해 볼게요. 둘 다 뭐뭐까지잖아요. 근데 by는 딱, 꼭 맞추어서. until은 정확하지 않고 우리 언저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뒤로 조금 더 넘어가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기는 그냥 PM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후 5시로 체크아웃 시간을 미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후 5시가 넘어가도 될 수 있냐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맞춰지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Where do I go to check out?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크아웃을 명사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퇴실을 하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Could I push back my checkout until 5 p.m.? Where do I get a checkout? 여러분 첫 번째 문장 could 다음에 I죠? 연음시켜서 could I 다시 또 약화해서 cry 해주시면 되고요. 책 다음에 out이에요. 연음시킬게요. check out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두 번째 문장에서 to가 나왔죠? 이 to는 뭘까? 전치사 to예요. 전치사 to는 문장 성분상 강세를 못 받습니다. 모음이 강세를 못 받으면 발음이 돼요. 그럼 to에서 터가 되고요. t 사운드가 모음과 모음 사이 꼈죠. 한 번 더 약화할게요. 걸어.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를 찾아주세요. could. 네. O-U-L-D 해서 이 L이 묵음이에요. could, would, should 다 L 사운드 묵음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Would you send someone up to room 1405 for my baggage? 우리 지난번에 방번호 있는 거 알려드렸어요. 하나 뒤에서부터 두 개씩 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405 하셔도 되고요. 1405 하셔도 됩니다. 자, send up이죠. send up이에요. send up이면은 위로 보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someone, 누군가가 와서 올라오셔서 제 가방을 위해서 누군가가 좀 올라와 주실까요? 1405호로 라는 얘기죠. 그래서 1405호로 누구 좀 올라오셔서 가방 좀 내려다 주실까요? 자, 우주를 조금 더 한 단계 낮춰줄까? 그럼 뭐예요? will you죠? 그럼 여기에서 will you는요, 앞으로 안 일어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미래에 올라올 거니까 will 조동사 쓴 건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화문에서 will you blah blah가 쓰였다면 그건 미래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요. can you와 같이 부탁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미래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그럼 부탁하려면 정중하면 좋겠죠? 그래서 would you. 자, 그 다음 여기 someone이 나왔네요. 여러분, someone, somebody 다 여러분 누구죠?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있겠죠. 제가 단어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뜻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불특정인 아무나. 이거는 불특정인은 맞는데 사람 중에 딱! 이게 무슨 얘기냐면 somebody 그냥 아무나 와도 된다는 거야. 아무나 누구 오세요. somebody help me. 누군가가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 아무나 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처럼 누군가가 와서 내 가방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내 가방을 내려줘야 되죠. 이거는 그 불특정 다수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란 얘기죠. 아무나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someone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그래서 someone과 somebody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could you keep my baggage until 3? 자, until 또 나왔어. 그러다 뒤에 3라는 수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3시까지 저의 짐을 keep. 무슨 뜻이에요? 지키다, 유지하다니까 짐과 관련되면 맡기다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제 짐을 3시까지 맡아주실 수 있나요? 그죠? could니까. could는 한 단계 내려주면 뭐예요? can you죠. can you는 언제 쓴다? 부탁이죠. 그럼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그래서 could가 쓰였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keep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당신이 제 짐을 좀 맡아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리브 동사를 쓰는데요. 리브 동사를 쓰게 되면 유주어가 아니에요. 유주어가 아니고 무슨 주어가 돼야 되냐면 I 주어가 돼야 됩니다. 리브를 쓰게 되면 만약에 똑같이 제 짐을 3시까지 맡길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는 I 주어가 돼야 돼. 그러면 May I leave my baggage until 3? 3시까지 제가 제 짐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겨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주어만 바뀔 뿐이지 그냥 제 짐을 3시까지 맡길 수 있을까요?가 똑같아지는 거죠. I를 쓰는 대신 그러면 leave 동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send someone up to room 1405 for my baggage? Could you keep my baggage until 3?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길어요. 그쵸? 그럼 이거 어디서 끊을까? 그렇지. 방 번호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405로 누군가가 좀 올라오시겠어요? 근데 제 가방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구죠. 그래서 1405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자, could 다음에 you예요. 여러분 시킬게요. could you. would 다음에 you예요. would you. 자, 그 다음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 갖고 있는 아이. 그렇지. would의 L 사운드 묵음. could의 L 사운드 묵음. 자, 그 다음 볼게요. 숙소 체크 아웃이에요. 자, 볼게요. 제가 뭐 잘못했나? 잠깐 볼게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토룰이에요. 토룰은요. 형용사와 명사가 다 되는데요. 토룰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 총계, 총합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전체의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명사예요. 총액이 나왔습니다예요. 근데 총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자 이제 뒤에를 읽어주세요. 이거는 두 자리씩 끊어서 안 읽어요.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는 방번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 $235. 자, 달러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달러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235입니다. 자, 오른쪽 가로가 빠졌네요. 자, 그 다음 I didn't make any phone call. 자, 저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콜이 나왔어요. 여기서 콜은 뭘까요? 이거 동사 아니에요. 물론 콜이 동사의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동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에 동사는 make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동사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뭘로 쓰였을까요? 자, 이게 안 씁니다가 아니라 과거형이죠.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가 돼야 되겠죠. 전화 저 쓰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화를 만들지 않았어요. 전화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로 폰콜에서 이게 전화하는 것이 돼요. 저는 전화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가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I had a great stay, thank you. 자, 여기 보시면 stay가 쓰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stay는 동사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가 동사예요. 여기도 얘가 동사고요. 자, 그래서 대단한, 자, 그럼 stay가 여기서는 뭘까요? 그쵸? 머무름. 그래서 괜찮은 머무름을 가졌어요 라는 얘기죠. had니까 have의 과거형. 그래서 잘 지내다 갑니다. 자, stay가 명사로도 쓰여요.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t comes to a total of $235. I didn't make any phone calls. I had a great stay, thank you. 여러분 여기 보시면 털이 맞아요. 그대로 발음하면 여기서는 come이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T 사운드가 두 번째 T가 몸과 몸 사이 꼈죠. 한 번 더 약화할게요. total. 그런데 여러분 영어 단어를 보시게 되면 T 뒤에 AL이 나오게 되면 A가 묵음인 경우가 있어. 이거는 A가 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발음을 좀 쉽게 하려고 아예 묵음처럼 발음해서 토를. 자, 근데 뒤에 어부가 있네. L 사운드 연음할게요. total of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문장 make 다음에 N이에요. 연음할게요. make any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 had 다음에 오네. 연음시켜서 have the. 다시 D 사운드는 T 사운드와 사춘이니까 한 번 더 약화. had a. 그 다음에 stay가 맞는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이니까 쌍장. stay.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할게요. I had a great stay, thank you. 이렇게 되겠죠? 자, 거리에서 길 묻고 답하기. I find my way to MoMA. 모마는 뉴욕시의 현대미술관의 약자예요. 그래서 애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마라고 우리가, 그런데 이게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약자는 두 가지로 쓰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철자마다 점을 찍는 방법이 있고요. 철자마다 점을 아예 안 찍는 방법이 있어. 쓰고 싶을 때 쓰고 안 쓰고 싶을 때 안 쓰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꼭 그 점을 안 찍으실 거면 안 찍으시고 찍으실 거면 꼭 점을 찍어 주셔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약자를 쓰시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모마가 지금 약자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해서 궁금하시죠? 이거 제가 써드렸어야 되는데 Museum of Modern Art의 줄임말이에요. 자, 뮤지엄의 M, of의 O, modern의 M, art의 A. 그래서 모마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앞에를 딴 거죠. 그래서 뉴욕의 현대미술관을 모마라는 애칭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모마까지 가는 길을 못 찾겠어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find 썼어요. 그럼 우리가 찾다는 find가 있고 look for가 있어요. 차이는 뭘까? find는 한 단어, look for는 두 단어. 자, find는 완료, look for는 상태. find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발견하다, 알아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마까지 가는 길은 알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못 찾겠어요. 이미 끝나버렸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태인 루포를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는 확실하게 뭐마라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루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쇼핑 가셔서 루포를 많이 쓰시는 이유는요. 막연한 것 중에 어떤 걸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루포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웨이 볼게요. 웨이는요, 길이라는 뜻과 방법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길은 보이는 것,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웨이와 로드의 차이가 있어요. 로드는 보이는 길이란 뜻이고 웨이는 보이지 않는 길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팝송 중에 프랑크 슈네트라의 My Way라는 그 노래가 있죠. 그거는 나의 인생을 반추하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자, I'm lost. 저 길 잃었어요. 자, 여러분 이 lost는요. 루즈의 과거 분사인데요. 여러분 동사의 과거 분사를 쓰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과거 분사야. 뭐 현재 완료를 만들거나 무슨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 쓰는 진짜 과거 분사고 두 번째는 형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과거 분사를. 그래서 이거는 잃어버린이라는 형용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나왔다고 해서 이거 저거 아니에요. 수동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회화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는 10%도 안 돼요. 그냥 다 이거 형용사라고 보시면 해석하기가 훨씬 편하세요. 제가 길을 잃었어요. Where am I? My this map이죠. 그러면 이 지도 위에서 제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도상에 어디쯤 있나요? 지도 위에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언전치를 쓴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 can find my way to MoMA. I'm lost. Where am I on this map?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find가 end인데 my가 m이에요. and m이니까 두 번째 생략 find my. 자, 그 다음에 m 다음에 i예요. am I 해주시면 됩니다. It's a 10-minute drive from here. 여기서부터 차로 drive 10분 거리예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10minute 하면 이미 10일, 그러니까 1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왜 어가 붙었을까요? 이게 단순한 10분이 아니라요. 뒤에 drive라는 명사를 꾸며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명사예요. 우리 그냥 drive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S 안 붙여요. 그러니까 it's a drive. 차로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앞에 10 minutes이 들어가서 10분 거리예요. 라고 해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S를 안 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어가 붙습니다. Where is Victoria Theater on this map? 아까 지도상에서 할 때 on this map 했죠? 그래서 이 지도상에서 빅토리아 극장은 where? 어디인가요? Can you mark it? 자, 이 mark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표시, 동사로 쓰이면 표시하다. 그리고 또 있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스몰이죠. 이게 대문자로 들어가. 남자 이름. 자, 그러면 can you야. can you만 뭘까요? 부탁. 그럼 더 정중하면 좋겠죠? 뭐 할까요? 그죠? 그럼 표시해 주실 수 있어요? 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t's a 10-minute drive from here. Where is Victoria Theater on this map? Can you mark it?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제가 치 발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T 사운드 받침 두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is. 그 다음에 어죠. 그래서 S를 이쪽으로 넘기시면 돼. 있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가 맞는데 DR 사운드야. R 사운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drive.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t's a 10-minute drive from here. can 다음에 you네요. 연음시킬게요. Can you. mark 다음에 it이네요. mark it. 그러면 can you mark it? 해주시면 되겠죠? 자, turn right at the next door. 우리가 next door 하면은 다음 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next door 하면 이웃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회화문에서.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보통 아는 모퉁이라는 코너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이라고 하면 돼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코너에서 turn right이에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자, 여러분 이 문장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왜 명령문이에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코너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자, cross the street. 자, 여러분 cross는 마찬가지로 동사와 명사의 뜻이 다 돼요. 동사는 건너다. 그 다음에 명사는 십자가. 자, 그러면 길을 건너세요. 자, it's next to the bank. 자, next to 뭐뭐 옆에 비슷한 뜻으로 by. 자, 아까 그 until by랑은 달라요. 그 by는 언제까지. 그래서 그 뒤에는 기간이나 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장소 나왔죠. 그래서 뭐뭐 옆에.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urn right at the next door. Cross the street. It's next to the bank.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자,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찾아주세요. 그렇죠. I 뒤에 GH는 묵음이에요. 자, street 맞고요. TR 사운드니까 QR. street. next가 XT인데 to가 T니까 XTT니까 두 번째 생략 next t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today's 퀴즈입니다. 푸시백이에요.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답 써주실 수 있겠죠? 자, 오늘 today's 팁은 new normal이에요. 이거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새로운 정상이네요. 자, new normal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이루는 말로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부상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일컫기 때문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새롭게 뭔가가 부상하게 되죠. 경제 질서가. 그거를 뉴 노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나 표준이 바뀌었다. 새롭게. 근데 이 용어는 벤처 캐피털리스트 로저 맥너미가 2003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 강화, 미국 경제 역할 축소 등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에 나타날 뉴 노멀로 논의된 바 있다. 이미 과거죠.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될까요? 경제 위기니까 저성장이 될 거고 저성장이 되면 소비가 줍니다. 그래서 저소비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높은 실업률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투자가 돼요. 요새 그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요. 경제가 세계적으로 다 침체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로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저소비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고위험 투자에 눈을 돌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잘 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폭망한다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완전 알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제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한탕주의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규제가 강화돼요. 이렇게 경제가 침체가 되면. 그 다음 그래서 이때 미국 경제가
세계에 하는 역할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울러 뉴노멀의 과거 사례로는 1920년 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정부 역할의 증대. 왜냐하면 여러분 대공황이 일어나고 마찬가지예요. 높은 실업률이 일어나고 뭐 저성장이 되고 막 이러니까 나라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댐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많이 풀었죠. 이렇게 투자할 수가 투입되도록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는 거니까 정부 역할이 증대가 됐고요. 또 하나는 1980년대 이후에 규제가 완화됐어요. 그 다음에 IT 기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 IT 기술을 등에 업고 이게 경제이기 때문에 금융 혁신이 일어나게 돼요. 이 대표적인 게 온라인 뱅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폰뱅킹, 그러니까 맨날 기계, 여러분들은 그 은행에 가셔야 되고 아니면 자동화 기기에서만 어떠한 금융 활동을 하실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IT 기술이 발달되면 전화로서 그냥 입체를 하고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다 이제 더 나가서 인터넷 뱅킹이 나오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뉴노멀이 된 거죠.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쉬운 우리말로 새기준, 새일상이라는 걸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사용어, 신조어는 항상 영어로 시작하고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한국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새기준, 새일상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만간 이제 개봉할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뉴노멀이라는 그 공포 영화가 개봉을 할 거거든요. 그럼 뭘까? 새로운 기준이 뭐 나왔다는 얘기죠. 영화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배우셨으니까 뉴노멀이라는 영화를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려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들으시려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